오늘은 한글을 이용한 글과 그림으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완성해가고 있는 현대서예가 전명옥님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분은 한글이나 알파벳과 같은 이런 문자를 이용한 작품으로 사회 참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성, 작품성 모두 갖추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어떤 작품들인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그림 같기도 하고 또 자세히 읽어보면 그 속에 문자가 있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 화가 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림 같다고. 글씨면서 그림 이 경계를 구분짓지 않고 통섭하는 그런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예술의 거리를 지켜온 정명옥님의 작업실입니다. 서실에 들어서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서실 벽면을 가득 채운 작품들인데요. 전통서예는 아닌 것 같은데 소개부터 받아볼까요? 네, 이 작품은 독도를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일본이 자꾸 독도를 문제 삼는데 저희 작가들은 작품으로 독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독도를 표현한 것이고 독도 주위에 있는 우리 나는 새, 바다, 물고기 그다음에 태극 문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하늘을 나는 새도 물속을 노니는 물고기도 다 우리말로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땅이란다. 지금이 좋아하는 작품인데 삶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이 좋아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지읒 이 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 금, 지금, 이, 조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꼭 과거나 미래에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은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봅니다. 그런 수준은 아직 못 됐지만은 그런 것을 추구를 하고 있죠. 저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문자가 가진 의미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정명옥식 서법은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루 갖춘 현대서예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모두가 공감하는 작품의 주제 또한 남다르시네요. 제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현대의 같이 사는 삶의 모습, 또 감정, 느낌, 사상 이런 것을 작품화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가하만사성 다 좋은 말인데 너무 좋은 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으면 감흥이 없는데 우리 편하게 살자 아니면 또 우리 매일 기쁘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와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뭐 기쁨이랄지 서예에 반해 초등학교 교사직을 놓고 붓을 잡은 지 언 30년. 하지만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마음은 언제나 초심 그대로입니다. 영감이 떠오르면 바로 작업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붓을 잡기 전 명상은 필수입니다. 작품의 이미지를 그리는 과정이겠죠. 최대한 마음을 비워둬야 새로운 구도가 떠올 때 많더라고요. 영감 때는 뭐 탁 떠올 때 있습니다. 물론 항상 떠오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시간을 자주 가져봅니다. 방금 새싹을 어떻게 표현할까 지금 대충 머릿속에 이제 거의 윤곽이 나왔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봄이 느껴지는 단어죠.
한글 새싹을 이용한 정명옥식 붓질이 시작됐습니다. 긴 세월 전통서예에 매진해 상도 타고 명성도 얻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세상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온 어느 날 그 해법을 찾았습니다. 고집했던 한자 대신 오릭을 한글을 썼습니다. 그림과 만난 한글은 잔잔하지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고 보다 쉬운 서예를 완성했습니다. 이쪽 부분이 한글로 새, 이쪽이 싹인데 시옷, 애, 새자, 쌍시옷, 아, 기역, 싹자입니다. 새싹이죠. 이런 고목나무, 또 이런 나무에서 새싹이 움트는 것을 형상화해 온 거죠. 기대만큼 잘 나왔나요? 작품이 잘 됐을 때는 아주 즐겁습니다. 아, 작품 하나 좋은 거 나왔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안 되면은, 이제 물론 찍도 않지만은, 마음이 좀 덜 들 때는 항상 좀 서운하죠. 잘 될 때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해체된 한글을 매개로 한 흔치 않은 작품. 전통을 중시하는 서예가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한글을 하게 된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첫째 오리 그리고 그 다음에 소통이 돼야 하니까 한문은 못 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발전을 좀 시켜야죠. 약간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한글로 했는데 해보니까 원래 과학적인 글자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조형성이 좋습니다. 이 구도가 안 나올 때는 참 힘든데 구도만 나오면 오히려 더 재밌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한글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품은 고운 뜻을 표현한 작품들. 이 독특한 이미지에 반한 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조형적으로 하니까 그걸 재밌어야 해요. 그분들이 볼 때는 한문은 많이 봤대요. 일본 사람이 변시, 중국 사람이 변시했는데 한글은 별로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걸 신기해하고 재미있고 또 한 가지는 당신네 나라는 당신네 문자가 있구나. 이것도 또 아주 좋게 봐도 돼요. 문자 있는 나라를 굉장히 문명국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세종대왕이 특히 고맙죠. 오로지 한 길만을 걸어온 삶. 그것은 서예가로의 삶에 확신을 갖게 한 스승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근원 구철우 선생의 문화생이었음이 자랑스러운 만큼 제자를 지도하는 일 또한 사명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냥 항상 얘기했잖아요. 사람이나 글씨나 속이 시리한다고. 속이 튼튼. 사실 예전에 비하면 문화생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전통을 지키되 새로운 방식의 지도가 필요했는데요. 여기까지 쭉 내려가. 다행히 정명옥식 현대서예를 배우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굳이 강주 멀리까지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선생님의 철학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명 재능 이게 부합이 되다 보니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매일 오면서 즐거움을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작품을 보면은 이쪽에도 뭐 일삼성 이렇게 현대서의 작품이지만 2일부터 이렇게 해가 반짝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하루의 세 가지를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흐르는 모습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서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예술 이 서예. 형식으로 하시면서 그 참된 멋을 알기에 보다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픈 것이 또 서예겠죠. 네. 대중화를 위해서 첫째, 작품 자체가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들 공부할 때는 굉장히 점 하나 일주일, 길려니까 석 달 썼거든요. 지금 그럼 교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육 방법도 젊은 사회를 쉽고 즐겁게 바꿀 수 있어. 교육 방법을 바꿔야겠죠. 지금 우리 시대에 뭐 내가 고민하는 것, 남들이 고민하는 것 당연히 표현해야죠. 그래서 특히 그런 시대적인 어떤 이슈랄지 그런 것들 자꾸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야 일반 대중 소통이 될 테니까요. 작가는 작품으로 말해야 한다는 서예가 전명호.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그의 고민과 작품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전명옥 작가의 작품 보시면서 서예에 대한 고정관념 깬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하고픈 이야기를 가장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담아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도 같이 담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